안녕하세요. 알파 부동산 회사 학교 그리고 감정 컨설팅 디자인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오늘 내용은 지난번에 그 시리즈로 얘기했던 미국의 부동산 소유권에서 1편은 소유권 자체에 대해서 얘기했고 2편은 은퇴 상속, 그 다음에 오늘은 그 완성편인 세 번째 편인 3편입니다. 유산, 징역, 신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한입니다. 저는 워싱턴주의 데지그네이티드 브로커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Certified Commercial Appraiser, 성형부동산 감정사이고, 그다음에 Certified Business Evaluator, 그다음에 Certified Commercial Investment Member, 그리고 IRS에서 퀄리파이된 유산 증여 신탁에 관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해서는 많은 풍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 1편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부부가 이제 공동으로 소유를 할 때, 개인이 소유할 때, 그리고 투자형 부동산일 때, 또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을 때, 부모하고 자녀가 공동으로 소유할 때, 트러스트나 파트너십 소유하는 거에 대한 뭐 LLC, 파트너십, 코퍼레이션, 리미티드 파트너십, 트러스트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커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내용은 상당히 그 법률적인 그 뷰가 많고 세법적인 그런 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꼭 상의를 하도록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상황, 관련 세법상 어느 것이 유리한지, 유산상속 계획, 가족 구성원, 결혼관계, 건강상태 이런 것들을 모든 조건을 고려를 해서 이러한 전문가들하고 깊이 있는 조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2편에서는 은퇴계획, 은퇴자가 그 살기 위한 그 편리한 주택 구조하고 장기 여행에 관한 그 롱텀 케어에 관한 거, 그리고 상속법적인 상속 기본 준비에 관한 거를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위임장에 관한 거는 재정 위임장이 있고 의료 위임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리빙 트러스트에 간략하게 언급을 했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커버를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3편 완성편입니다. 유산, 증여, 신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소유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가장 큰, 덩치가 큰 이런 소유권에서 재산권은 유산, 증여, 신탁에 따라서 재산을 그 생존한 살아남은 서바이버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재산을 상속세, 재산세 등을 고려해서 재산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그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재산권을 위해서 절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탁 제도, 이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평생에 걸쳐서 쌓아오신 재산이 낭비되지 않고 후세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신탁이란 이제 미국에서는 이 신탁은 유언장을 대용해서 상속 플랜의 한 방편으로 널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증식하는 수단으로서 신탁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근데 이러한 신탁이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사실 제대로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 신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듣고 있는 거는 많이 이제 한국에서는 자명재산이다, 뭐 신탁이다 이런 개념으로, 근데 그러한 내용하고는 미국에서 쓰는 그 신탁 개념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상속 및 신탁 제도, 흔히들 estate and trust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분에게는 아직은 생소합니다. 그래서 미 주류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상속 및 재산 보호 등을 목적으로
신탁 제도가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요새는 경제가 세계화가 되면서 신탁 제도 역시 인터내셔널 텍스를 고려를 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자는 한국에 있고 수탁자는 미국에 있는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텍스와 같은 이 세금 계획을 세워야만 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 세법 전문가하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탁.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자녀를 길들이기 위해서 트러스트, 즉 신탁 제도를 많이 이용을 해왔습니다. 흔히들 신탁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을 트러스트 베이비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미국에도 한국처럼 재산의 명의를 자녀 이름으로 넘겨버리는 상속성인 증여도 있지만, 자녀를 위한 신탁의 형태로 재산을 보존하고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부동산을 증여하되 부동산 등기에 자녀 이름이 들어가는 것과 신탁의 이름이 들어가는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류의 신탁은 보편적으로 쓰이는 증여하는 방법, 이제 증여라는 건 기프트라고 하죠. 증여 및 상속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프트하고 이스테이트에 대한 방법입니다. 신탁의 기원, 목적. 신탁은 원래 고대의 그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가면서 신분제로 인해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고안된 개념입니다. 원학은. 그래서 재산에 대한 형식적인 소유자가 있고 실제 수익자가 다른 그런 걸로 이제 원래가 됐는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신탁은 재산 보호라는 목적에 의해서 재산의 관리, 증식, 다양한 재산 승계 방법의 활용, 절세 효과, 이게 아주 큽니다. 절세 효과. 생전에 재산을 자손들에게 이전하면서 자손들이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유용하지 못하게 할 목적, 그 제한을 두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됐습니다. 이 신탁 계약은 위탁자의 자유의사대로 그 계약 내용을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취소도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신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testamentary trust. 이 말은 유언 신탁인데, 이 유언에 따라서 앞으로 신탁이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nter vivos trust라는 말인데,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만들어진 신탁입니다. 그 신탁은 지금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좋은 예가 이제 얘기하지만 living trust입니다. 자, 신탁 용어는, 이 신탁이라는 거는 이 재산권을 부동산이든지 뭐든지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건 모든 재산권을 다 신탁에 넣을 수가 있는데, 이 3분 입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분이라는 건 trustor, 이 신탁을 설립하는 당사자입니다. 위탁자입니다. 아니면 donor, settler, grantor라고 이제 부릅니다. 두 번째는 beneficiary라는 말은 신탁에 대해서 이게 만들어 놓으면은 수혜를 받는 사람, 수혜자죠. 이게 beneficiary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trustee는 수탁자인데, 그래서 신탁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3분 입체로 이렇게 재산권을 3분 입체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물론 이제 trust property가 이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도 들어가고 증권이나 아니면 재산권에 대한 모든 이런 것들을 신탁에다가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탁 제도는 재산권을 3D, 여기서 얘기한 것은 3분 입체로 나눕니다.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인 위탁자,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신탁 관리자, 재산을 쓰는 사람 아니면 받는 사람은 수혜자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혜자도 현재 수혜자와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사망할 때에 나중에 수혜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신탁 용어로 계속해서 이제 살아있을 때 만드는 거는 그 living trust, 생전에 만들어진 신탁이에요. 우리가 이제 많이 부동산에서 우리가 듣고 이렇게 프랙티컬하게 사용하는 거는 living trust를 우리가 가장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탁에는 신탁 조항을 바꿀 수 있는 revocable trust. 그 다음에 irrevocable trust. 신탁 조항을 바꿀 수 없는 신탁. 이 자세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 임플리케이션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신탁을 설립을 할 때 법률 전문가하고 상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grantor trust는 위탁자 신탁. 트러스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본인의 세금 보고 같이 세금 보고를 하는 신탁이 grantor trust예요. non-grantor trust는 위에 반대의 경우로 트러스트가 살아있어도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 신탁. 이런 용어를 이제 간단하게 커버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신탁이나 아니면 기프트나 이런 모든 거를 할 때에 restriction, 제한을 이제 그 안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한을 두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탁은 계약서의 이제 하나의 일종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3D 있잖아요. 예, 거기에 미국 헌법에서는 보호하는 권리하고 이 충돌해서는 안 된다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에 베네피셔리가 있다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인종과는 결혼할 수가 없다. 매주 뭐 교회를 가야 된다. 결혼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거를 리스트릭션을 주는 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빌딩은 절대 팔아서는 안 되고 김씨 집안의 대대로 가지고 있어라. 이런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영속적인 제약을 두는 것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전문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거는 living trust입니다. 이거는 이제 생전 신탁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죠. 미국에서 가장 그 인기가 높은 생전 신탁인데 이 미국에서 신탁은 유언장 대용 아니면은 상속 플랜의 한 부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알려진 이 생전 신탁에서 이제 revocable living trust가 있는데 신탁자 생전의 신탁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신탁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생전 신탁 리빙 트러스트를 사용하면은 사망 시의 신탁 재산에 대해서 법원을 거쳐야 되는 유언 검증 절차, 프로베이트라고 그러죠.를 회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속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분쟁, 유언장만 존재하는 경우에 비해서 상속 인간의 분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감정 평가를 했던 그 프로퍼티하고 또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죽고 나서 리빙 트러스트가 없이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혼을 했고 이혼을 하기 전에 애들이 셋이 있고 그다음에 또 결혼을 다시 했는데 거기서도 또 애들이 6이 있어요. 그래서 다 장성한 사람이지만 6명의 그가 있고 와이프가 이제 옛날 엑스 와이프하고 현재 와이프하고 그래서 8명이 이 유언 검증 절차를 이제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 재산 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난 그런 케이스를 미국 사람들인데 이걸 봤습니다. 근데 유언장만 존재하는 경우에 비해서 이런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내는 거는 이 분쟁 같은 이런 것들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언장, 이래서 고인의 재산, 부채 내역 등이 공개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른 리빙 트러스트하고 신탁 재산의 비밀을 지킬 수 있다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ILIT라서 생명보험 신탁입니다. 요거는 살아있을 때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이 소유자나 수혜자를 당초에 보험금 가입자는 배우자 간의 제3자를 이제 그 신탁을 해서 거기에서부터 이 당초에 그 보험 가입자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그 리스트릭션 이런 걸 둬가지고 수혜자가 어떤 조건이 맞을 때 이거를 생명보험을 타면은 한꺼번에 쓰는 거하고 그걸 나눠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런 거는 전문 변호사하고 전문 파이낸셜 플래너하고 상의를 요합니다. 자, 다음에 GRET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 이거는 미국에서 많은 부자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자산가들의 상속 플랜에서 자주 이용되는 건데 이 그랜토가 신탁을 설정하고 재산을 신탁에 이전하는 신탁으로 매년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나머지 거를
신탁 재산은 자녀에게 증여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전문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뭐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니버시티 교육관에 이렇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또 인컴에 대해서 그걸 리테인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Private Foundation, Private Annuities, Generations Keeping Trust, 또 Annuity Trust, Family Limited Partnership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이 있는데 개인의 그 경우에 맞게 이거를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증여세하고 유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증여세하고 유산세는 이제 흔히 이제 연방세가 있고요. 연방세가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듣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테이트에도 이 증여세하고 유산세가 있습니다. 이 연방세에서는 lifetime exemption이 있습니다. lifetime exemption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이나 죽은 다음에도 살아있으면은 그는 증여를 할 수 있는 부분, 죽고 나면은 유산세, 유산이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같이 lifetime exemption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유산세를 내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내는 거하고 그 증여를 하는 거하고 유산으로 남는 거를 컴바인해서 라이프타임, 그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라이프타임에 이거를 쓸 수 있는, 뭐 살아있든지 죽었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당의 그 exemption,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가 되는, 그 세금을 내지 않는 그 한계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세에 대한 라이프타임 exemption이 현재로서는 11.4 밀리언 달러입니다. 이건 한 사람당에. 그러니까 부부면은 이게 떠버립니다. 22.8 밀리언 달러가 되는데, 자, 이 히스토리를 보면요. 이 97년도에는 라이프타임 exemption이 불과 60만 불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60만 불이 넘어가면은 세율이 55%예요. 이제 이렇게 차츰 이렇게 변해돼 가지고 2019년도 현재로서는 11.4 밀리언까지는 맥시멈 텍스 레이트가 이제 40%인데, 그 밑에는 유산이나 증여를 하더라도 그 토탈 살아있을 때 죽거나 죽고 나서나 이렇게 컴바인 해가지고 11.4까지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도 상당히 커요. 근데 이 내용이 이 퓨처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당히 폴리티컬, 어느 누가 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려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스테이트 텍스가 없어지게 할 수도 있고, 아주 더 낮출 수도 있고. 근데 지금 현재의 분위기는 더 이 스테이트의 그 한계점을 더 낮춘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 주의 스테이트마다 다른 이 증여 유산세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워싱턴 주에서는 220만 불 정도죠. 이게 넘어가면은 이 증여세나 예를 들어서 증여를 하고 싶거나 나중에 살아남았을 때 이제 유산세를 10%, 20% 레인지입니다. 그건 이제 재산에 따라 달라요. 근데 오레곤 스테이트에는 100만 불이에요. 100만 불이 넘어가면은 유산세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스테이트는 지금 이제 프로포절이 지금 되고 있는 건데 2021년도부터는 350만 불이 넘어가면은 40%의 이 유산세 증여세를 매기겠다. 이제 어디까지는 이제 프로포절이 아직 패스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주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어떻게 증여를 할지, 어떻게 유산 죽고 나서도 이게 유산세를 내면은 사실 남는 게 이 재산 보존이 안 되는 거죠. 다른 제너레이션한테 넘어가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제한이 되니까 이거를 플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래서 여기까지 얘기한 이 신탁 제도를 잘 활용을 하셔서 이 평생에 걸쳐서 쌓아오신 재산이 낭비되지 않고 후세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subscribe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를 프레젠테이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